2023년 이 국가직 9급 응용역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 해설이 조금 늦었네요. 네, 여러분들이 노리는 것은 역시 이 지방직이죠. 국가직은 모의고사인데 이번 문제를 좀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문제의 문체가 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의 문체와 나중에 이제 토목 설계 해설할 때 다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좀 특이해요. 특이하고 뭐라고 하죠? 이 출제자분들이 불필요한 이 창의력을 좀 발휘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무슨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보죠. 근데 몇 문제는 좀 그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늘 풀어왔고 쉽고 빨리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접근을 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목표했던 점수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좋아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이란 것은 축방향 압축력을 받는 부재로, 그렇죠. 장주는 좌굴이 지배하는 기둥이죠, 그죠? 네, 좋아요. 2번 장주는 기둥 단면 도심 축 방향으로 인장을 받아 좌굴 파괴되는 기둥이다. 이게 좌굴이란 게 좌굴이란 것은 뭐하고 연결 지어지냐면은 이거는 압축하고 연결 지어집니다. 인장을 받는 부재는 좌굴이 발생할 수 없어요. 좌굴은 이렇게 압축을 눌렀는데 옆으로 튕겨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좌굴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었다. 그지? 그리고 인장을 받는데 어떻게 튕겨나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때 문제 내는 수준이 너무 유아스러운데. 우리가 이런 거 맞추려고 공부한 건 아닌데요. 그죠? 어쨌든 정답이 너무 뻔하다. 이거 좀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좋아요. 너무 좀, 틀린 보기를 만드는 게 조금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또 잡혀갈란가? 압수수색 당하진 않겠죠. 네. 어쨌든, 틀린 보기가 좀 고급스럽지 않다. 좋다. 이 정도 표현. 틀린 보기가 조금, 너무, 하여튼, 난 반대세. 3번 맞아보죠. 기둥 단면 행 내에 있으면 인자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맞죠? 그죠? 단주 편심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4번 양단이 고정되어져 있고 기둥의 길이가 L인 장주의 임계 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유효 자굴 길이는 2분의 1. 맞죠? 그죠? 이거는 평의에서 유효 자굴 길이 계산하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2번 되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트러스의 부정 차수는 되어지는데 요게 좀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요거를 원래대로 다 맞추려면 이거는 상당히 조금 올드한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요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부재 개수 세는 방법으로 풀어야 이건 상관이 없죠. 풀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힌지로 다 되어져 있고요. 부재 개수를 다 세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 경계 조건만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경계 조건 상에서는 정정이니까 외적으로는 정정이 될 겁니다. 이제 내적으로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트러스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금 더 경험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트러스에서 뭐가 더 추가된 요소만 찾아내면 돼요. 추가된 요소. 예. 요거 두 개죠. 요 가운데 X 두 개. 얘 두 개만 딱 지우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봐왔던 익숙한 트러스입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트러스죠. 네, 이렇게 되면 익숙한 트러스죠. 익숙하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되기 위한, 모든 부재가 다 삼각형이 되죠, 그죠? 네, 좋아요. 요렇게 되기 위해서 트러스 부재를 몇 개를 절단해야 되는가라고 본다면은, 가운데 X 크로스 된 두 개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2차 부정정,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과거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나오는 문제라면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주죠. 이렇게 X 하나, 둘, 셋.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되게 이 X 크로스 된 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즉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은 모든 트러스 부재 삼각형을 이루도록이라는 거죠. 그럼 얘만 하나씩 날려주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X가 안 되도록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요런 아주 익숙한 트러스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네. 프레시드 하우드 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러한 트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X표 되어져 있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그럼 3차 부정정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거 외의 방법으로는 부재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려치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좌우단간에. 그래서 요런 문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버려도 됩니다. 네, 버려도 되고, 그냥, 좀 생각이 나서, 그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기본 형태에서 몇 개를 빼면 되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한 개 기억이 날 리는 없죠. 그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다면은 이 두 개의 부재를 찾아낼 수는 있었을 텐데, 이거 근데 출제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구급 공무원한테, 구급 공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식한 방법이든지 아니면은 아주, 통찰력 있는 방법이든지, 무식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 개수를 다 세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찰력이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기본 트러스 형태에서 뭐가 더 추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다 방법이 만만치는 않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요 2번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요 문제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이 생긴 이래로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올 거니까 집어치우셔도 좋습니다. 집착하지 마. 3번, 이런 거 맞추라는 거. 3번 문제. 3번 문제, 요거, 기출문제가 아마 있었지 싶은데,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요 구조 자체가 아주 특이한 구조죠. 그죠? 여기 하중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길이가 같고요. 그죠? 여기에서 SFD와 BMD를 반드시 그려보셔야 되죠.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제가 SF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MD를 표시하시게 되면은, 요딴 식으로 되겠죠. 여기 BMD가 됩니다. BMD 되죠. 그죠? 좋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요 구간 내에서는 전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구간 내에서는 모멘트가 일정하다. 요게 아주 특이한 포인트다. 아주 특이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요거 아마 하여튼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데 오래전에도 나왔던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A점에서는 추궁력하고 압추궁력하고 전달능력 모두 다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B점에는 하열이 있는데 B점 지금 여기서 한번 볼까요? 맞춰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중립치고요. 중립치고 A점 여기 있죠. 그죠? A점 표시하지 마요. A점. 그 다음에 여기 B점. 여기 B점. B.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C점. C. 여기가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A점을 보시게 되면은 A점에서는 전단력도 있고 모멘트도 다 있어요. 그죠? 전단력이 있다는 얘기는 전단 응력이 있고 모멘트가 있다는 얘기는 휘 응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지점에서 여기서 저기 잘 보셔야 될 게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1번 보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압축 응력이 있고 전달 응력이 있죠. 뭐 전달 응력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압축 응력을 보셔야 돼요. 압축 응력. 예. A점 위에 있죠. 그죠? 지금 정모멘트입니다. 정모멘트.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정모멘트죠. 그죠? 예. 정모멘트니까 상연히 압축이에요. A 쪽은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모멘트를 받으면서 상연에 있으니까 압축 응력으로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A 지점이 여기에 A 지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A 다시점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A 다시점에 응력을 묻는다고 한다면 이걸 인장으로 표시해줘야 돼. 인장으로. 반대 방향으로. 오케이. 하연에 있으니까 정모멘트를 받으면서 하연에 있으니까 인장 응력을 받게 되겠죠. 오케이.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점을 보시게 되면은 B점에서는 인장 응력 맞죠. 그죠? 하연에 있으니까 B점은 하연이죠. 그죠? 하연에 있으니까 인장 응력 맞고, 그 다음 B점의 특이한 것은 전단 응력이 없어요. B점에 전단 응력이 없죠. 그죠? 전단 응력이 없습니다. 왜? 전단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2번 보기가 이게 미끼 상품이에요. 야, 걸려라. 야, B점 전단 응력이 없잖아. 야, 말이 돼? 라고 땡긴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그죠? B점 2번 맞고 3번에 C 지점에 전단 응력만 존재하죠.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점은 중립축에 있잖아. 그지? 중립축에 있으면 전단 응력도 상에서 최대이면서 그 다음에 휘응력도 상에서는 중립축에서는 제로죠. 그죠? 예. 제로이기 때문에 휘응력은 없고 전단 응력이 최대로 발생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번이 정답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구간 C 지점에서는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점도 그렇고 여기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전단 응력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D점은 당연히 없죠. 그죠? 전단력도 없지만은 최하연에 있죠. 그죠? 최하연에서는 전단 응력이 제로죠. 그죠? 최상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은 이제 모화응력원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뭐 굳이 따지자면은 4번은 완전 모화응력원이죠. 그죠? 이거는 이게 15도는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주응력 상태죠. 그죠? 전달 응력이 없는 주응력 상태. 그래서 응력도를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플러스 75. 지금 요 상태죠. 그죠? 예, 요 상태고, 응력원을 그리게 되면은, 요 좀 가운데를 놓고, 예. 여기가 75. 예.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예. 됐죠? 예. 지금 현재 상태가 주응력 상태죠. 그죠? 예, 주응력 상태고, 여기가 응력원의 중심이 되겠죠. 중심이고, 응력원의 반경이 타우 맥스죠. 그죠? 예. 타우 맥스. 요 길이가 응력원의 반경, 두 축응력 차이의 절반이네. 그지? 축응력이 110이죠. 그죠? 차이가. 110이니까 절반하면은 55네. 끝. 오케이. 네, 정답은 2번이죠. 5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 몇 년? 제 기억이 맞다면은 2010년 초반? 하여튼 10년 정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지금까지 토목지 공무원 시험에서, 그것도 9급에서, 7급 통틀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급이든 9급이든 통틀어서, 이런 벡터적이라고 얘기하죠. 예.
벡터 저게 관련된 문제는 딱 2번 나왔습니다. 딱 2번 나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2번이에요. 근데 이거 국어 공부 시험에서는 좀 과한 문제예요. 좀 과한 문제인데, 나름대로는 좀 쉽게 주려고 문제를 그는 이해를 해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는 좀 쉽게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쉽게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일단 봅시다. 힘이 A점, B점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평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해설에, 해설의 오른쪽 그림 봅시다. 해설에 있는 오른쪽 그림. 해설에 있는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본 거냐면은, 지금 우리 문제에서 X축, Y축,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이라고 되어 있죠. Z축은 튀어나와 있는 축이에요. 네, 튀어나오는 축을 Z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A, B, 이제 힘은 BC를 주고 있죠. 힘은 BC로 주고 있어요. 먼저 힘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힘은 BC로 주고 있는데 지금 Z축 좌표가 같아요. B점은 6,0,5. 그 다음에 C점은 0,-8,5죠. 네. 그래서 Z축, 즉 튀어나와 있는 층은 여기가 Z축이라고 보면은 Z가 0,0가 여기죠. 그죠? 요 면이 제로라고 한다면은 요만큼, 오만큼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같은 Z축이라는 얘기죠. 같은 Z축에서, 하중이 F가 요렇게 지금 제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화면을 본 것이, 그러니까 지금 3차원이 아니고, 요렇게 보겠다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XY만 있고, Z가 5인 상태, 요만큼 5층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보겠다는 거야. 2차원으로 일단 보겠다. 보게 되면은, 힘이 요렇게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F입니다. 여기 B점, 여기 C점입니다. 물론 이제 Z는 5예요, 지금. Z5. 이 Z는 5. 됐죠? 이렇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럼 A점은, Z가 마이너스 3에, Z가 그러니까 이게 3차원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게 머릿속에서 3차원이 그려져야 돼. 저 안쪽으로, 요 면에서, 칠판면에서, 요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쪽으로는 제로입니다. Y쪽 제로고. 일단, 오른쪽 그림부터 봅시다. 요거부터 봅시다. Z축에 대해서, 즉, XY 평면에서, 지금 요 칠판입니다. 칠판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힘이 제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피똥 살 뻔했어요. 다행히도 XY 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하중이 물론 이제 아랫방향입니다. 지금 이 그림 보면은 문제 그림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 요렇게 오고 있어요. 좌표를 보게 되면은 3차원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언뜻 보면은 그림의 힘이 위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XY 평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요 거리가 6이 되겠고요. 요 거리가 8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좌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B점은 6, X가 6이죠, 그죠? X 6, 그 다음에 Y는 제로죠, 그죠? Z는 신경 쓰지 말고 Z는 5라는 상황을 보기로 했다, 그지? 그 다음에 C점을 보시게 되면 C점은 X는 제로죠. X 방향 제로.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8. 밑으로 8 내려왔다는 얘기죠. Z는 신경 안 쓰기로 했죠. 그래서 6m, 8m만큼 떨어져 있는 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XY 방향으로, 지금 XY 평면. 여기가 Z가 0, Z1, Z2, Z3, Z4, Z5 방향에서 요렇게 하중이 요렇게 제하되고 있다. 거의 오케이. 아이씨.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해설의 왼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해설의 왼쪽 그림은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요래. 네,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위에서 보니까 가로축은 X. 네. 그 다음 위에서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Z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본 겁니다. 왼쪽 그림은.
그래서 이쯤에 A점이 있고, 여기 A점이 있죠, 그죠? 예, A점이 있고, 요점에 B점이 있어요. 예, B점. 예. 지금 A점은 4, 0, 마이너스 3점. 그 Z는, 이거 XO Z 평면이니까 Y는 제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Y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X, Z, 요 방향이 Y. 오케이. 근데 A점하고 B점에 Y 값이 제로라고 봤죠. Y 평면, 제로 평면에 있고, 아유, 힘들어. 그래서 요 두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보면은, 요 거리가 2m만큼 차이 나죠. 왜냐면은, A점의 X 좌표가 4죠, 그죠? 그 다음에 B점의 X 좌표가 6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4하고 6이니까 이 거리가 2가 되겠죠, 그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점의 Z 좌표가 마이너스 3이죠. 요 방향, 요 화살표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 거리는 마이너스 3, 그죠? 네. 그 다음에 B점의 Z 좌표가 5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5, 여기 5.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8이 되겠죠, 8.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8 이렇게 되죠. 고역입니다, 고역이. 이거 시험칠 때 어떻게 이해하냐고. 어떻게 이해하냐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이게 우리 식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런 벡터적 할 때, M 모멘트라는 것은 R 곱하기 F, 요거 벡터적입니다. X는. 곱하기가 아니고, R 벡터적 F로 정의가 되는데, 요게 우리 시험,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I, J, K. I, J, K는 X, Y, Z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X, RY, RZ, 그 다음에 FX, FY, FZ,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기 싫지, 그지? 요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 식부터 봅시다. I에다가, 요렇게 크로스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네. 그러면 RY, FZ. 마이너스, 요 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RZ. 이걸 왜 하고 있어? 나 공부도 안 했잖아. 됐죠? 예. 네. 요 루트입니다. I에 대해서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J항에 대해서는, J죠? 그죠? 예. 네. J,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빨간색 분필 할게요. J 하면은 요거는 안 쓰는 거예요. 오케이? 안 쓰고, 그 다음에 여기 RX, 항상 요 루트이 돼야 되니까 RX 요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살짝 옮겨봅시다. 옮겨오게 되면은 여기 RX, F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에 대해서는 RZ, FX 마이너스 RX, FZ 이렇게 돼요. RZ, FX 마이너스 RX, FZ 이렇게 씁니다. 짜증나. 예, 짜증나지? 그치? 나 짜증난다. 너 하겠니? 자, RX, 미안하다. 이거 거꾸로 쓰면 큰일 납니다. RZ, FX, 마이너스, RX, FZ. 네. 그 다음 K. 플러스입니다. 네. K. 자, K 있죠, 그죠? K가 안 되니까 요거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RX, FY, 마이너스 RY, FX. 예. 자,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RX, RY, RZ 이게 뭔데? 이게 모멘트 팔거리. 지금 X방향 모멘트 팔거리는 이죠. 예. 자, 적어봅시다. RX 이퀄 2. X방향 모멘트 팔거리. 지금, 그렇게 됐죠. 예. 그 다음 RY. Y방향 모멘트 팔거리. Y방향은 없죠. A점하고 B점은 봅시다. 예. A점하고 B점 보면은 Y축 방향으로는 거리가 없어요. 제로죠. 그죠? 예. 제로. RY 제로. 그 다음에 RZ, Z 방향으로는 모멘트 팔거리가 8이죠, 8.
8이죠. 오케이. A에서 B까지 그립니다. 예, 그래서 RX, RY가 제로죠. RY 있는 거 없애버릴게요. RY. 됐죠? 없앴어요. 야, 이거 되겠냐? 자, 안 된, 이게 텄다는 걸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FX, FY, 예, FZ. 아유, 진짜. 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굳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요거 봅니다. X축 방향. B에서 C로 가는 거예요.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X축 방향 힘, X축 방향은, 지금 봅시다. 요 힘 F가 10이라고 했어요. 그죠? 직각삼각형 닮은 비례에서 3대 4대 5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6, 8, 10이 될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3대 4대 5니까 요 10이면은 요 힘은 6이 되겠죠. 요 힘은 당연히 8이 되겠죠. 똑같지 뭐. 길이 비야 똑같겠지 뭐. 네. 됐죠? 그래서 X축 방향은 B에서 C자. X 요 축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 요건 마이너스 6. 이 부호 틀려도 피똥쌉니다.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8. Z축 방향 힘은 없죠. 오케이. 제로. 네. FZ 있는 거 없어요. FZ야 나와라. 여기 없다. FZ.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이제. 자, 이제 요거 쓰면 됩니다. 요거 쓰면 돼. 첫 번째 항, I항에 마이너스 RZ 곱하기 FY. 마이너스 RZ. 요 계산할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RZ 8 곱하기 FY 마이너스 8. 그럼 8, 64. I에 64가 있는 거. 2번하고 4번이죠. 오케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 했죠. 그죠? 그 다음에 J항에 RZ 곱하기 FX. RZ 곱하기 FX. 그러면 68, 48, 마이너스 48. 요거 마이너스 48. 오케이. J항에 마이너스 48 있는 것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요건 안 해도 되겠다. 그지? 근데 한번 하자. 한 김에. 뭐 이미 버린 몸 그지? RX가 2죠. RX FY죠. RX 2고요. FY가 마이너스 8이죠. 8이 16, 마이너스 16. 요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맞나? 맞네. 정답 4번.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거 시험 쓸 때 이거 하겠냐고, 이게.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정답을 못 맞춰요. 그리고, 시험 쓸 때 그 정신없는데, 지금 이게 우리 응용역학 시험만 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들도 다 봐야 되는데, 이거 3차원 공간 자체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쉽게 접근하려면, 우리 해설에 있는 것처럼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그려서 RX, RY, RZ, FX, FY, FZ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벡터 적을 해야 돼요. 네. 하기 싫죠, 그죠? 치아라,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렵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가 아니고, 생소하죠. 생소한데, 만약에 이런 류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왔다면, 지금까지 계속 자주 나오고 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나온다고! 하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이론 교재에도 막 실어놓고 했겠죠. 유사일에 딱 2번 나온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더더군다나 이런 벡터 곱을 내려면 3차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실제 응시자들 중에서 3차원 공간에 공간 인지 능력이 충분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굳이 그 잘 나오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계산도 까다롭고, 번거롭다고 맞겠죠. 번거롭고, 한 거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그 생략에는 제가 추후에 후회도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왜 안 한지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바로 6번 문제가 있으니까 굳이 5번을 그렇게 애써서 할 필요가 없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지금 힘이 여러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있고,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 질문을 보셔야 돼요. 부재의 최종 길이 변화량이죠. 최종 길이 변화량이니까 부재 AB 전체의 변화량을 다 구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좀 고급지게 함정을 팔려면, 요 부재 중간쯤에 이미 위치를 두고, 그 지점에 변화량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잘 만든 문제고 고급지고 그 다음에 이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죠. 그렇게 되면 좋은 문제죠. 그다음 문제를 꼼꼼하게 좀 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뭐 상당히 괜찮은 문제인데 그런 거를 내야지 이렇게 그지 같은 출제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5번 문제는 출제하기도 까다로운데 참 아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자기가 어렵게 이해를 했는가 봐.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가 봐. 출제하신 분이 자랑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만수무강하십시오. 6번 보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늘 다뤄봤고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 있겠다. 굉장히 빨리 맞출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EA가 동일하고요. 같죠? 예. 그 다음에 L도 같아요. 다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격을 받는 부재의 변형량은 EA분의 PL이잖아요. 그지? 근데 EA, L이 다 같아. 그럼 뭐만 지금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P만. 각 부재가 받는 부재량만 계산하면은 끝나는 아주 생이베리 감사, 땡큐.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뭐 서비스 수준, 다 인정이야. 함정도 1도 없어요. 여기 P, 여기 2P, 공간이 작아서 여기다 적게요. 2P,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2P,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요거는 3P,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전체 다 인장이네요. 그죠? 인장 방향으로 해서 합력을 다 하게 되면은, 전체 쭉 다, 3P, 2P, 2P, 7P, 8P네, 8P. 총 전체 인장 총합은 8P죠. 8P라는 총 인장이 되고, 그럼 여기 반력도 당연히 얼마요? 8P라는 인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1번 부재, 2번 부재, 3번 부재, 4번 부재에 대해서 EA분의 PL, EA분의 PL, EA분의 PL, EA분의 PL, 요거를 4번을 해야 되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EAL이 다 같죠? 그죠? 그래서, EA분의 L을 다 앞으로 빼버리고, 안에 것만 계산하시면, 부재력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1번 부재는 인장 8이죠? 그죠? 끝에부터 합시다. 인장 1이죠? 그죠? 1P.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8, 이쪽 3 들어왔네. 그지? 플러스 5.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쪽 8, 3, 2 하니까 5 빼면 3P네. 그지? 플러스 3. 이거 다 합치면 되네. 그지? 다 합치면은 8, 합쳐 8, 8, 16, 17. 17. 여기 P. 이렇게 하면 돼요. P. 플러스 8,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EA분의 17P 그딴 식의 문제입니다. 요런 거는 맞추라고. 요거 내가 설명을 주제를 길게 했지만 그걸 딱 보면 17 이렇게 나오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EH의 부재력은 어디 있는 EH가? 아이고 트러스 그림 그린다고 고생한 건 이거 좀 지울게요. 공간상. 트러스 그림 그린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하셔도
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험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니,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셨을까? 왜 그래?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제 추정입니다만은, 건축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 예. 추정이에요, 추정. 예. 전혀 뭐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예.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고요. 그냥, 예, 추정.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의견입니다. 그냥 의견. 일단 봅시다. 지금 여기에 4kN이 있고요. 네, 여기 4, 여기에 8,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번잡스럽게 안 되죠, 사실은. 좋아요. 자, 봅시다. EH 맞죠? EH, 요거죠, 요거. EH, 요거. 되죠? 예. 지점에 붙어 있는 부재, 지점에 붙어 있으면 절전법 쓰죠, 그죠? 예. 바로 그러면 이 지점에 붙어 있는 이 반력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예. 반력 구하겠습니다. 반력. 자, 4에 의한 반력은 2죠. 딱 가운데 있으니까 됐죠. 끝. 그 다음에 요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모멘트 한 번에 돌려버립시다. 8, 여기 거리가 8이죠. 예. 높이가 진짜 8이네, 그죠? 64죠. 전체가 64. 그럼 요 값은 전체 길이가 8이 8개네, 그지? 4, 8, 64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4 곱하기 8분의 64 되죠. 예. 그래서 8, 64 나누기 한 번 더 하면은 2 플러스 같은 방향이다, 그지? 2 플러스 2. 그래서 이 지점의 반력은 4가 되겠습니다. 4. 자, 직각삼각형 닮은 비 쓰면 되겠죠, 그죠? 직각삼각형 닮은 비. 예. 자, 요 거리 8이고요. 예. 요 거리 6이고요. 그럼 요 거리는 10이겠네요, 그죠? 3대 4대 5네요, 그죠? 예. 3대 4대 5. 근데 요 방향력이, 숫자 주는, 내가 그러니까 건축 선생님 냈다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6m, 이게 8m 되게 해주지. 3대 4대 5가 되도록. 어쨌든, 자, 비율을 다시 좀 쓸게요. 숫자가 좀 안 좋아서 다시 쓸게요. 자, 거리 비율을 보니까, 여기 3대 4대 5가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3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반력이죠, 그죠? 여기 반력이 4예요. 그럼 요 힘이 지금 4란 얘기죠, 그죠? 네. 지금 우리는 AH 요거 구하니까, 요게 지금 HE죠, HE. HE는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3m일 때 4라면 5m 하면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HE는 3분의 20. 압축이죠? 네, 당연히. 이 방에, 얘기 안 할게요. 네. 요 반력이 오면은, 당연히, 요 연집 반력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맞죠, 그죠? 예.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힘이 평형 상태가 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와야 얘 힘하고 쌤쌤 되겠죠, 그죠? 예. 4는 그냥 제 비율로 가져온 거고요. 됐죠? 그래서 당연히 압축이고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힘드네요. 이제 늙었는가 봐. 예전 같지가 않네. 예. 극관성 모멘트 비, 이것도 좀 상당히 창의적이신 분인데, 좋아요. 예. 극관성 모멘트 IP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IX 플러스 IY입니다. 예.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고, 다행히도 A, B, C 세 단면은 동일한 단면이고요. 그죠? 동일한 단면이고, 각각 O점, 원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 비율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IA는 도심축이다, 그지? 원점이니까. 그러면 IX 플러스 IY니까, 예. 4분의 파이 R 4승 플러스 4분의 파이 R 4승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2분의 파이 R 4승 해가지고 요 놈은 그냥
제가 I라고 둘게요, I라고 둘게요. 예, 됐죠? 문제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B하고 C를 봐야 되는데, 자, 다시 그릴게요, 이제. 예. B가 요렇게 있죠, 그죠? 요 B. 그 다음 C는 뭐,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도심거리예요, 도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나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IX를 구하려면은 X축에서부터 거리죠, 그죠? 예. 이 거리가, 도심에서부터 거리가 R이죠, 요 거리 R이죠, 그죠? 오. 잘 보세요. R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 2R이죠. 2R. 예. 요거 제가 문제를 제가 해설하다 보니까 풀다 보니까 야, 이 도심 거리를 잘못 구하면 피똥 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 높이는 2R이죠. 2R. 잘 보세요. 2R 맞습니다. 눈 뜨고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야. 자, 요거는 B 도형이고요. 요거는 C 도형입니다. A 도형은 이미 알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거 했으니까. 예. 내가 지금 그림 좀 뺐다가 그리고 있죠. 대충 이해합시다. 예. 요쪽에서 보면은 안 뺐다해. 예. 좀 뺐다가네.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죠. 우리 고객님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죠. 예. 우리 고객님들의 좀 낫나요? 예. 제가 정면에서 안 보는 이상 약간 뺐딱하니까 저는 좀 이 정도는 우리가 관대하게 넘어가 주세요. 이 정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린데 뭐 어떻게 정확하게 자대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수평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 도심 거리만 실수를 안 하면은 크게 틀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R, 여기서 여기까지가 2R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 2R, 3R, 4R이죠, 여기 4R. 4R 됐죠? 됐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I니까 이 비율만 맞추시면 돼요. 왜냐면 보기를 보니까 보기 1, 2, 3, 4가 A 도형의 IP 값이 즉 IA라고 합시다. IA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율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요 놈의 어떤 비율의 형태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I라고 둬버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분의 파이 R 4승만 찾아내시면 돼요. 자, B번 가겠습니다. B번부터 구할게요. B번. 그러면은 B번. 요 놈의 도심에 대한 단면의 2차 모멘트 4분의 파이 R 4승 플러스 도심의 Y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도심에 대한 것은 4분의 파이 R 4승 이건 같겠죠. 이건 같겠죠. 도심에 대한 값은 같으니까 그냥 2분의 파이 R 4승은 어쨌든 같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평행축 정리 값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파이 R 제곱에다가 거리 2R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그죠? 요게 IB가 되겠죠, IB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IC도 요 값은 같을 거고 요것도 같을 거고 거리만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4R의 제곱 플러스 2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5R의 제곱 R의 4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6하고 4니까 20이네, 그지? 요 놈은 20의 파이 R 4승.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됐죠? 문제 없죠? 얘 말씀 되네. 2분의 파이 R 4승이 어떠한 비율로 돼야 되네, 그지? 그러면은 요것만 보면은 5 파이 R 4승이니까 요 놈은 2분의 10 파이 R 4승. 5 파이 R 4승이니까 2분의 10 파이 R 4승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만 보면은 20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40 파이 R 4승 되겠죠. 그러면은 20 파이 R 4승 1개, 여기 2분의 파이 R 4승 1개,
2분의 파이야 4승이 10개. 그러면 IB는 11개. 얘는 1개. 여기 40개. 이건 41i. 얘 11i. 1대 11대 41. 이렇게 되겠네요. 1대 11대 41.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해설도 같은 컨셉이에요. 예, 같은 컨셉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은근히 좀 까다롭네, 그지? 예. 11번 보겠습니다. 아, 9번 보겠습니다. 10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예. 10번까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예. 9번 보겠습니다. 이 점의 상향 수직 발력, 위쪽으로 가는, 그 일반적인 겁니다. 수직 발력 크기가 2일 때, 지금 9번 문제에서 AB 부재는 필요 없죠. 예. AB 부재는 필요 없죠. 예, 무시하시면 되죠. 예. 단순보 구간에 아무런 하중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AB는 무시하시면 되고, 이 점의 수직 발력이 2다 라고 했습니다. P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볼게요. 일로 와. 군필아, 일로 와. 자, 봅시다. 9번. AB는 생략할게요. AB는 생략하고, 지금 여기에 6, 예. 여기 3, 예. 예. 맞죠? 3, 예. 예. 여기에 P, 예. 여기에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점의 발력이, 여기가 2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는 내가 어떻게 풀었냐? 해설에는 그냥 모멘트 돌려버렸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해설에는, 자, 보세요. 여기를 잘랐어요. 잘라서, 요쪽 왼쪽 구간에서 모멘트를 구한 거라, 지금 잘라서, C점이 되겠죠? 여기 C점. 잘라서 왼쪽에서 C점의 모멘트를 구한 거나, 잘라서 오른쪽에 C점 모멘트를 구한 거나, 값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풀입니다. 한 점의 모멘트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풀이가 우리 해설의 풀이고요. 그거는 이제 풀이에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C점 잘라서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6, 3, 6, 이렇게 18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럼 오른쪽을 끊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 P, 여기 2죠? 예. 그 방향이 얘가 18이면 여기도, 요 방향이 18이 나와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예. 그래야 모멘트가 제로가 되지. 그러니까, 요 방향이 된다는 얘기는, 요런 모멘트, 요게 18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둘의 합 모멘트는 반대 방향의 18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 6, 18은 요렇게 돌았잖아. 그러면 요 두 힘에 의한 모멘트, 요렇게 돌아야 맞다는 거예요. 방향 틀리면 값이 틀립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8이죠, 그죠? 요 방향은 18이에요. 요 두 힘에 의한 모멘트는 요렇게 도는, 즉, 3, 6, 18은 반시계로 도는 거였죠? 반시계로 도는 하중 모멘트 방향, 그게 발력 모멘트가 생기는 거고요. 요 방향을 모멘트 생겨야 여기에 반시 방향 모멘트 생기겠죠. 오케이? 어찌됐든, 요 둘에 의한 모멘트는 시계 방향 모멘트로 해서 18이 나와야 된다.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걸 18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4, 2, 8이죠, 그죠? 넘겨가면은 24 2P는 24가 되죠. 따라서 P는 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12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요 방법은 나쁘지 않은데 익숙해지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예. 근데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해설의 풀이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는 명쾌한 풀이는 뭐냐면은,
요 놈에 의한 이 지점 반력, 그 다음 P에 의한 이 지점 반력은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보죠. 먼저 집중하죠. P에 의한 반력. P에 의한 반력은 2분의 P죠. 끝. 끝 맞잖아. 요거 없다고 봐야 되겠죠. P에 의한 반력은 2분의 P. 요쪽 방향으로 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6에 의한 반력은 요거만 봅시다. 6에 의한 반력은, 예. 거리비가 여기가 3대 4죠. 그죠? 예. 4일 때 6이에요. 그죠? 예. 그럼 3이면 얼마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 반력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4일 때 6이라면은 3이면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예. 근데 요 방향하고 지금 P에 의한 반력은 요 방향이죠. 요게 2분의 P죠. 네, 윗방향을 플러스 본다면은 요걸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네. 그지? 예. 4분의 6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윗방향으로 2가 나와야 되겠죠. 양변에다가 4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2p 마이너스 18 이꼴 8 되겠죠. 똑같죠? 똑같죠? 네. 그래서 p는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숫자 조합이 좀 안 좋다.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요거는 최대 힘 응력을 구하라. 라고죠. 그럼 최대 힘 모멘트부터 구해야 되겠네. 그지? 최대 힘 모멘트. 우리가 이렇게 구하기로 했었죠. 그죠? 예. 예. 요 지점의 반력 RA라고 둔다면, 이미 위치까지의 거리를 X라고 두고, 요 면적과 반력이 같아지는 X 위치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전단력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거는 우리가 숱하게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이거 조금 지울게요. 공간상. 네. 어차피 10번까지 하기 쉬기로 했잖아. 목이 아파서. 네. 일단 최대 힘 모멘트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력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죠? 예, 반력부터 구하겠습니다. 사실 오메가는 1로 둬도 상관이 없죠. 그죠? 예, 오메가를 1로 두고 반력 RA로 구하면 바로 X가 되죠. 그죠? 했다. 그죠? 그래서 오메가를 1로 두고 바로 구하겠습니다. 예. 거리가 6m 6이죠. 그죠? 6. 예, 이 거리는 1대2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반력은 4네. 그죠? 예. 따라서 이 x는 4가 됩니다. 오메가를 1로 두고 a-점 반력 구하시게 되면 바로 x4가 나오죠. 우리 다 했던 거야? 좋아요. 그래서 x4. 근데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해야 보통 거리만 구하면 되는데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멘트를 구하려면 값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그냥 해야 돼. 거리는 4겠지만 그냥 하자. 예. 그래서 합력이 2612 하중 10이고요. 거리비가 1대2가 되니까 여기가 반력은 8이 되겠죠. 그죠? 10이고 여기는 RA는 8이 되겠고 거리는 4 맞겠죠. 그죠? 예. 8 이꼴 여기 오메가가 2니까 그죠? 2x 하면은 x는 4 나오죠. 예. 자, 이제 최대 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위치 확인했고요. 자, 반력은 8이고요. 예. 그 다음에 등목파 중 오메가가 2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4m 됩니다. 이 지점에 힘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최대 힘 모멘트가 나오겠네요. 그죠? 힘 모멘트 구하겠습니다. 48. 그래서 쓸게요. 4 곱하기 8 됐죠? 예, 곱하기입니다. 48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2 곱하기 L 4의 제곱. 자,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요. 여기가 그냥 해도 되는데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16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냥 16이야, 이게. 16. 최대 힘 모멘트 16 나오죠? 나왔다. 예. 그 다음에 시그마 맥스. 여기까지만 하지. 그냥, 시그마 맥스는, 예. Z분의 M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 출제 하시는 분들 단디 보세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쓰려면
네가 엄청 똑똑해야 돼. 근데 자기가 똑똑한 걸로 착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기출문제를 봤어요.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까지 나왔던 분들이 너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가능성이 높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가 여기서 끝냈어. 여기까지 못 가서 안 간 게 아니야. 좀 들어봐.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혹시나 이 해설 영상을 보게 될 출제자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 끝냈어. 이때까지 기출문제에서. 왜 여기까지 끝냈냐면,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시간상 맞아. 그 다음에 최대 휘능력을 구하는 걸 묻고 싶다면, 그 문제는 따로 내면 되잖아. 왜 이걸 엮어버려? 엮어버리면 시간만 많이 걸리지.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창의력을, 이거는 네가 머리가 멍청하다는 증거예요. 이거 창의력이 아니고 그냥 사람 괴롭히는 거지, 변태같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거, 이거 변태라고 얘기하잖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나도 힘들고, 푸는 사람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잖아. 문제 출제하는 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야? 그래서 권력을 행사해서 기분 좋니? 그래서? 아유, 답답한 인간아. 자, 어쨌든 봅시다. 내한테 한번 걸려봐,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조심해. 자기 출제하신 분들, 은근히 제 이 바닥에 발 좀 넣습니다. 나름대로. 가다가, 이제 하다가, 이번에 국어국문 시험 문제 냈는데, 이렇게 하면 딱 걸려, 그냥. 조심해. 싸다고 세대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은, 조금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지저분하고 생소하고 기분 언짢은 거 몇 개 빼면 시간이 좀 남았을 테니까 해볼만은 했을 거예요. 하여튼 내가 기분이 언짢다는 거지. 예. 자릿수 가지고는 장난 안 쳤어. 예. 그래서 자릿수 무시하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Z 6분의 B1. 그래도 양심은 있다. 폭 1만 줬네, 그지? 예. 예. BH 제곱제 H22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 16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예. 그래서 약분하시게 되면은 4, 6, 24 끝.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내가 요거 잔뜩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지? 예. 생각보다 간단해. 여기까지 하라고. 이거 따로 내라고. 이거는. 예. 낼 거 없어가지고 이상한 것도 많이 냈더만. 예. 이런 거 내시면 깔끔합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캔틸레버 보호의 집중 하중과 모멘트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되죠. 일단 봅시다. 캔틸레버 보고요. 네. 집중 하중 P, 그 다음 모멘트 하중 네. P 곱하기 L, 여기 거리 같은 걸로 하자. L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일단 BMD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집중하중에 의한 BMD. 집중하중에 의한 BMD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모멘트 하중에 의한 BMD는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이 PL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아마 밑에 그릴까요? 밑에 그리죠. 이 둘을 합치면 아마 요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 값은 당연히 PL, 요것도 PL 이렇게 되겠네요.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봅시다. H점에 발생되는 충격의 크기는 보라고 했죠. 문제에서 캔틸레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충격은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충격 방향으로 요 방향이죠, 그죠? 이 방향으로 하중도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격 제로가 맞고요. 2번
B점에 발생되는 전당력의 크기는 P이다. SFD를 보게 되면은 살짝 그려볼까요? 여기서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SFD는 그냥 이거죠, 그죠? 네. 노란색이 SFD입니다. 네. 캔틸레버의 모멘트 하중, 집중 모멘트 하중은 SFD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네. 전지간에 다 P입니다. 네. 그 다음에 C 지점에 발생되는 모멘트의 크기는 C 지점은 모멘트 PL이죠. 그죠? 나오고. 그 다음 C 지점에 발생되는 수직 발력의 크기는 P이다. P죠. 그죠? 전지간에 P죠. 그죠? 끝. 이거 뭐야, 이거? 왜 낸 거야, 도대체? 야, 이 장난해? 12번 가겠습니다. 발력이 갖기 위한 X의 크기는 이라고 했죠. 그죠? 발력이 갖기 위한. 자, 봅시다. 이거 지워버립시다. 네. 네, 칠판을 가급적 좀 작게 지우고 싶었어. 수평 맞죠? 네, 수평처럼 보이네. 네. 여기 단순보죠, 그죠? 단순보가 있고, 그 다음에 분파중이 뭐 대충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여기가 4m,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작용하고 있고, 여기 거리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거리는 6이고요. 발력이 같다라고 했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비슷한데, 이 분파중에 의한 발력과 집중하중에 의한 발력, 이 양쪽에 같게 나오도록 해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 오메가가 2죠, 그죠? 여기 합력이, 8이죠, 8. 8이면 합이 10이잖아, 그지? 10이니까, 여기 발력이 6이 나올 겁니다. 여기 발력도 당연히 6이겠죠. 예. 근데 이 문제에서 질문이 이 거리를 구하라며. 이 거리. 그러면은 이 시점에 관한 모멘트 있고, 제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여기 X 지점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빠르겠다, 그치?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시계 방향 도는 것을 플러스로 해서 계산할게요. 네. 6 곱하기 거리 6 곱하기 6, 전체 거리가 6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여기가 2고요. 여기도 2죠. 그죠? 예. 그래서 8 곱하기 4. 예. 마이너스 4x 이꼴 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자인 4를 날려버리게 되면 4 날리게 되면은 66, 36에, 여기 3, 2죠. 여기도 3, 2죠. 2 날라가죠. 그죠? 오케이. 남아있는 걸 쓰게 되면은 여기 9가 남고, 여기까지 나오나? 9 남고, 마이너스 8 남고, 마이너스 x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1m. 끝. 이딴 식의 문제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조금 까다로웠죠. 그죠? 예. 조금 까다로웠는데, 조금만 좀 이해를 하면, 문제를 좀 이해를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힌지로 되어져 있죠. 네. 여기에 모멘트가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사실은 여기가 롤러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 풀다 보면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거리는 A고요. 네. 그러면 이 집중 모멘트 하중이잖아요. 집중 모멘트 하중이 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의 발력에 의한 우력 모멘트로 이 모멘트를 상쇄시켜줘야 됩니다. 모멘트 하중은 시계 방향 돌죠, 그죠? 그럼 이 두 발력 우력이죠. 발력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그지? 요렇게 도니까 요렇게 돌도록 해야 되네. 그러면은 요렇게 발력, 이렇게 생겨야 되네, 그지? 됐죠? 그래서 이 지점의 발력을 RA라고 하고요. 네, 이 지점 발력을 RB라고 하죠. RB. 네. 그래서 RA와 RB는 같으니까 그냥 R이라고 해버렸죠. 헷갈리니까. R. 같아. 그냥 R.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R 곱하기 A는 M이 되도록 계산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발력 R은 A분의 M이 오늘 왜 뺐다가 적지? 죽을 때 다 됐나? A분의 M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요것만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자, 여기가 세타죠. 그죠? 네. 세타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놈의 연지 분력을 구하자는 거예요. 연지 분력. 자, 봅시다. 여기가 RA죠. 그죠? RA.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직각이잖아요. 그지? 직각이면 요것도 세타겠죠. 그죠? 예. 네. 됐죠? 예. 네. 그러면은 요 놈은 R 예,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예. R 코사인 세타. 예. 그래서 연지 반력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왔던 우력의 개념에다가 직각삼각형 하중분해만 생각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몇 번에 이제 14번. 나나 14번 보겠습니다. 그림 그린다고 고생했다. 두 변형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두 변형 에너지의 비율. 요거를 실제로 그냥 막 계산해도 됩니다. 막 계산해도 되는데 조금 딱한가? 네. 조금 요령을 피면 조금 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러면 그림이 안 그려지지? 나 그거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직경이 D일 때 단면적을 A라고 한다면은 직경이 2D가 됐으니까 얘는 4A가 되겠죠. 그죠? 네. 얘 단면적도 A가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비율은 탄성 변형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라라고 했죠. 탄성 변형 에너지는 2분의 1 P 델타죠. 그죠? 네. 그런데 두 부재에서 작용하는 힘 P는 다 똑같아요. 네, P는 똑같죠? 네. 그래서 2분의 1 P도 비교해 볼 필요도 없고, 비율이니까. 그럼 처짐의 비율, 이 문제를 다시 쓰자면, 처짐의 비율을 구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처짐의 비율.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의 처짐하고 요 놈의 처짐의 비율을 구해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자,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 요 놈 두 개를 나눕시다. 여기 1번 부재, 여기 2번 부재. 그러면은, 길이는 2분의 L. 그죠? 2분의 L. 여기도 2분의 L이죠. 단면적도 같죠? EA도 같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단면적이 A이고, A는, A, 직경이 D인 단면의 단면적입니다. A이고, 탄성계수 E이고, 길이가 2분의 L인, 2분의 L. 2분의 L이고, 그 다음에 부재력이 P인 부재의 처짐량을 델타라고 두자. 2분의 L이 좀 그런데요. 이러면 그럼 L이라 두던가. L, 여기 L, 여기 L. 하면 되지 뭐. 그럼 요거 L 하면 되지 뭐. 상관없어. 비율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둡시다. 오케이. 됐죠? 예. 그래서, 결국 델타는 여기 지금 L을 우리가 두 배를 키워버린 겁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계산 편의를 위해서 2A분의 PL이라고 적을 수 있겠다 보여지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놈의 처짐량은 자 여기가 L, 여기 L 1번 부재의 처짐량 L, 델타 2번 부재의 처짐량 델타 되겠죠. 그러면은 요놈은 2델타 되겠다. 2델타 끝. 네. 그럼 얘 처짐량은 뭐가 돼? 얘 처짐량 델타죠. 얘 처짐량도 델타죠. 얘 처짐량 델타죠. 얘 처짐량 얼마나 되냐 이게. 얘 처짐량. 단면적만 4배 넣으면 되는 거야. 단면적을 4배 넣으면 요놈 처짐. 2에 4A에 PL이잖아. 그러면 4분의 델타겠네. 이거 4분의 델타. 예.
그럼 여기 합치면은 2델타, 여기는 4분의 델타하고 델타니까 4분의 5 델타. 지금 요렇게 나누라는 거죠. 예. 비율은 얼마입니까? 4 올려버리면 되죠. 그죠? 5분의 8 끝. 정답 4번. 요 따시로 하시면 되죠.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올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5분의 8 끝. 요 따시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그러니까 그냥 막 풀어도 풀려요. 그냥 막 풀어도 풀리는데, 실수를 하지 않고 계산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이 아이디어는 요 부지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부지에 있네. 그래서 요 놈을 반을 나눠서 요 놈의 처짐을 델타, 요 놈의 처짐을 델타라고 둬버리는 거죠. 요게 이 문제를 빨리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예. 그럼 얘도 델타, 얘는 4분의 델타 돼버리죠. 그럼 비율 구하는 거는 껌이죠. 오케이. 15번 가겠습니다. 15번. C 지점에 대한 전단적 영향에서는 4번 끝. 오케이. 그럼 뭐 설명이 있나? 예. 4번 끝이죠. 나머지 것들은 제가 뭐 다른 영향선이라고 조금 뭐 저기 할 그게 별로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좀 낮은 게 뭐냐면은 이게 틀린 보기 있죠. 1, 2, 3번. 1, 2, 3번 보기도 다른 영향선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쯤 본 적 있는데, 이거 한번 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틀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그냥. 1, 2, 3번 보기는 존재할 수 없는 영향선이에요. 이런 영향선은 없는 영향선이에요. 그럼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섭섭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몇 개.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만약에 여기 H점에 관한 모멘트 영향선, H점에 관한 모멘트 영향선 그리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됐죠? 이거 H점에 관한 모멘트 영향선. 됐죠? 뭐 해볼까? H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H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RA, H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또 D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그려볼까요? D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D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이렇게 되겠죠. 여기 RD, D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이렇게 그리면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다 했죠. C점에 관한 전단적 영향선은 문제 나와 있고 나올 만한 것들 다 했어요 이제. 근데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3개 나왔어야 조금 거시기 한데 문제도 잘 못 내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낫죠? 이렇게 나와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내면 어떡해.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단면적이 100이고, 요거는 X1, 2축,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다뤄왔던 문제들인데, 이게, 참 창의력이라고는 1도 없는 친구들 같더라고. 보통 여기가 X0축이고 여기가 X1축, 여기가 X2축 보통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를 X2축이라고 했고 여기를 X1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풀면서 조금 뭐지 이랬는데 이 원하고 투가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요 거리는 20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30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해설이니까 굳이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IX1 이꼴 도심에 대한 단위 잡아봅니다. I0로 할게요. I0 플러스 IX1 요 30이죠. 그죠? A 곱하기 3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IX2는 I0에다가 단면적 곱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라고 했냐면 X1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10의 동그라미 5개죠. 그죠? 요게
10의 5승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X2축에 대한 단위 쳐보면 얘는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빼버려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빼버리게 되면은 요 빼버리면 여기 날라가 버리죠. 그죠? 예, 날라가 버리면은 요쪽 한 개 남아 있는 거 A 곱하기 30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 남고요. 는 10의 5승 마이너스 IX2가 남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냥 뭐 하도 뭐 이것저것 만드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30의 제곱이면은 9, 00 되죠. 예. 마이너스 4, 00, 500이네 500. 이 안에 500. 500. A가 100이죠. 그죠? A가 100. 예.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5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죠. 예. 는 10의 5승 마이너스 IX2가 되겠죠. 그죠? 예. 넘기고 하게 되면은 IX2는 예. 요 놈을 10 곱하기 10의 4승으로 뺄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10의 4승 하시면 10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예. 예. 따라서 5 곱하기 10의 4승 5만 공 4개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1번 되겠습니다. 굳이 풀었다 굳이. 예. 굳이. 예.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악의 축에 속하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악의 축. 여기까지 나오나? 네. 악의 축 문제인데, 야,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니,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제 기억이 맞다면, 기출 문제를 제가 거의 한 20년치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20년 더 됐죠. 뭐 하여튼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 문제는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는데, 기출 문제가 아니고, 어디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구조역학 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놈이 쓴 거, 저놈이 쓴 거. 거기에 연습 문제로 본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제가 찾아봤, 어디에 써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절전법을 꾸역꾸역 해 나가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절전법을 풀 수가 없고 꾸역꾸역 해야만 풀 수 있도록 한 그런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게 빼딱하게 돼 있으면서 네. 직관적으로 못 풀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중에 여러 질이 있는데 뭐 다 필요 없고 요거만 봅시다. 여기 50이죠, 그죠? 네.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CD예요, CD.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절단법으로 어떻게 안 되나, 절단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끊든지 간에 4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뭐 몇 개의 부재를 끊든지 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재가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끊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재가 하나, 둘, 3개 끊겨버리죠. 그죠? 끊겨버리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부재가 하나, 둘, 3개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재는 여기 있는데, 이 나머지 2개의 부재가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요렇게 하면 4개죠. 그죠? 역시 안 만나요. 한 점에서 안 만나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재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얘가 뺐다가게 되기 때문에 모멘트 8거리 구하는 것도 설령 있었다 손 치더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설령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절전법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자 봅시다. 포인트는 여기 있었어요. 자, 여기가 힌지죠, 그죠? 네, 힌지이기 때문에 수평 하중은 50이 다예요. 네, 그래서 여기 발력이 50이에요. 이거는 확실하죠? 예, 확실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 절점에서 보면은, 여기 연집 발력이 있겠죠? 여기도 연집 발력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이 연집 발력의 방향은, 이 계산을 굳이 하면은 뭐 발력을 얼마인지는 발력까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하중들이 다 있고, 거리도 다 있으니까
반력값이, 연집 반력값이 얼마인지는 다 구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구할 수는 있어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어쨌든 봅시다. 구할 수는 있을 건데 아마 이 하중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수평력 때문에 얘가 인장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향 발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발력은 아니고 그냥 정발력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 해봐도 정발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것도 치자. 오케이. 치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요 절점에서 보게 되면은 절점에서 부재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네,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요거예요. 지금 연집 반력은 확인 안 했어요. 지금 현재. 네. 수평 부재만 보게 되면은 여기 50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평력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얘 두 개의 부재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의 부재의 수평 분력의 합은 50이 되어야 여기가 성립을 하겠네, 그지? 지금 제가 다 인장으로 다 고려했어요. 예, 뭐 얘는 의미도 없지만 어쨌든 인장으로 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요 절점에서 다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다 표시했어요. 이거 문제 없죠, 그죠? 됐죠? 예, 문제 없죠? 됐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네, 얘 인장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인장일 것이다.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합은, 이 둘의 수평분력 합도 50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점에 대해서 봅시다. 요 지점. 요 지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 지점. 여기 부재가 있고, 여기 부재가 있고, 여기 부재가 있고, 세 개의 부재가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는데, 요 방향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수평 방향 성분이 있는 거 요 두 개의 부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부재의 합은 제로가 되어야 되겠죠. 수평 분력의 합은. 합은 제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합은 제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재의 수평 분력과 요 부재의 수평 분력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요 부재 있죠, 요 부재. 요 부재. 네, 요 부재 봅시다. 자, 우리가 얘를 인장 부재로 가정했죠, 그죠? 인장 부재. 그러면 요 절점에서 보면 얘도 인장 부재로 가정하려면 요 방향이 나와야 인장 부재죠. 요 절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그럼 얘가 인장 부재가 되면은 서메이션 fx고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즉 얘는 압축 부재가 돼야 됩니다. 됐다, 그지? 얘 압축 부재예요. 요 부재 압축 부재, 됐죠? 네. 근데 지금 압축 부재인데 요 부재력하고 이 부재의 수평 분력하고는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서메이션 fx고 제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인장 부재로 가정했기 때문에 얘는 압축 부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됐죠? 이제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자, 요 부재를 1번 부재. 자, 요 부재를 2번 부재. 자, 요 부재를 3번 부재. 요 부재를 제가 4번 부재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없죠? 됐죠? 이거 같은 거네. 예. 여기 3번 부재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1번 부재력 플러스 2번 부재의 수평분력은 50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됐죠? 2번 부재의 수평분력. 됐죠? 둘 다 지금 인장제입니다. 1번 인장제, 2번 인장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재, 요 지점에 대해서 봅시다. 3번 부재의 수평분력. 3번 부재는 압축력으로 우리가 방금 확인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번 부재 플러스 1번 부재. 요 둘은 같아야 돼요. 됐죠? 확인했죠? 네. 확인했죠? 됐죠? 같아야 돼요. 2번 부재, 3번 부재의 수평분력은 1번 부재력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됐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여기서 봅니다. 이건 시험 문제 맞출 수가 없다니까 봐봐. 자,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예. 요게 CD 부재죠. 그죠? CD 부재. CD 부재. 예. CD 부재. 그럼 요 지점에서 봅시다. C점에서 제가 따로 떼서 볼게요. C점에서 보게 되면은 2번 부재는 인장제였다 그지? 인장제 확인했습니다. 2번 부재 인장제. 인장제. 여기가 2번 부재입니다. 나왔어요. 3번 부재는 압축제라고 우리가 가정상 했습니다. 3번 부재. 3번 부재 압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CD 부재가 인장인지 압축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보면 인장제라고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얘 두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뭐 얘는 인장일 수도 있고 압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인장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번 부재도 이 방향, 3번 부재도 이 방향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CD 부재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나와야 되네. CD 부재. 그래야 서메이션 fx 고체라고 될 거 아니야. 되죠? 좋아요. 그럼 자 봅시다. 2번 부재의 수평분력. 자, 2번 부재의 수평분력 플러스 3번 부재의 수평분력을 한 것이 CD 부재의 부재력이죠. CD 부재의 수평분력이죠. 그렇죠? 되죠? 예. 잡아요. 예. 그런데 잡으세요. 지금 3번 부재의 수평분력은 1번 부재와 같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3번 부재의 수평분력과 2번 부재의 수평분력의 합은 얼마다? 50. 2번 부재와 3번 부재의 합은 얼마?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CD 부재의 수평분력은 얼마다? 50이라고 합니다. 얘의 수평분력은 50이라고 나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아휴. 자, 요 거리비가 3대 4대 5죠, 그죠? 예. 수평분력 4에 해당되는 값이 50이죠. 이제 나오죠. 옆에다 계산할게요. 너네 안 듣고 있는 건데 알아. 아이씨, 때려치우자. 알아.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나는 그 때려치우세요라고 얘기할 건데, 어쨌든 풀어놓고 때려치우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자, 봅시다. 요거 봅시다. CD 부재력. 자, CD입니다. 3대 4대 5예요. 비율 꼴하지 마라, 이거. 자, 얘 수평분력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얘 값이 50. 얘 50. 근데 이거 구해야 돼, 이거. 오케이?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쓰면 되죠. 예. 4m일 때 50이라면 5m면은 하면 되겠죠. 인장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CD가 인장제이기 때문에 CD 인장제 됐고, 그러면 요거는 4분의 25죠, 그죠? 네. 그러면 4, 6, 24, 6과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625 인장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씨, 이게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러는데, 에이, 실제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에이 이렇게 되죠.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뭐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러려니 하시고. 예. 이 문제 최초 출제입니다. 최초 출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당락이 응용역학을 만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한다면 수능을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거지 같은 내용까지 다 다뤄야 되죠. 수업 시간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점수를 얻는 것이 목표죠. 이거 만점 받으면, 만약에, 뭡니까. 17번 문제에서 17번 문제 맞추려고 막 시간 낭비하고 했다면, 꾸역꾸역 해서 맞출 수는 있겠죠. 꾸역꾸역 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시간만 충분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꾸역꾸역 짜내서 그냥 저처럼 했을 거예요. 저처럼 했을 건데, 글쎄요. 고사장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죠? 예. 18번 가겠습니다. 17번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예. 뭐 다시 나올 리도 없겠지만은, 예. 나올 리도 없겠지만은, 글쎄, 아주 건축스러운데, 이거. 예. 그리고 17번은, 이거는 진짜, 토목 구조물의 기본이 대칭성입니다. 이건 대칭적이지 않잖아, 그치? 우리는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설계를 하질 않아요. 이런 비대칭 구조를. 예. 18번 보겠습니다. 예. 축방향 변이, C점의 변이만 구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AC 부재든 BC 부재든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다, 그지?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도 우리가 다 풀었던 문제예요. 예. 요 C점이죠. F. 힘 F가 나와 있고, 예. 여기다 F라고 하면 헷갈리겠죠, 그죠? 예. 여기가 F. 예. 길이가, 4분의 L, 4분의 3mm. 4분의 L, 예. 4분의 3L.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래서 충력을, 요 부재를 우리가 1번 부재, 이 부재를 우리가 2번 부재라고 한다면, 지금 변이만 구하는 거죠, 그죠? 변이만 구하는 거니까, 1번 부재의 인장을 구하나 2번 부재의 압축을 구하나 같은 값일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그냥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1번 부재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 F를 1번 변형이 같은 경우에는 강성에 따라서 하중을 분담받죠, 그죠? 네. 따라서 1번 부재와 2번 부재의 강성 비를 구하면 됩니다. 강성 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L분의 EA로 정의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EA가 같죠, 지금 문제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에 반비례하는 관계네요. 따라서 강성 비율은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겠네요. 오케이. 강성 비율은 3대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번 부재가 분담받는 하중 P1이라는 것은 한번 쓸게요. 네. K1 플러스 K2분의 K1 곱하기 여기 가중이 F라고 되어 있죠. F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4분의 3이죠, 그죠? 네. 4분의 3P, 3F 이렇게 되겠죠. 1번 부재가 받는 힘 4분의 3P, 충력을 받는 부재 처짐 EA분의 PL 하시면 되겠죠. 여기 P 들어왔고요. 곱하기 EA분의 PL이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L이 4분의 L이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16EA분의 3FL 이렇게 되겠네. 16분의 3만 찾으면 되겠죠. 정답이 2번. 끝. 19번 가겠습니다. 19번. 19번도 흔해 빠지다 이가 다 빠져버린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아이고, 예. 단순보 구간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 지점의 수직 발력이 P의 2배가 되었다. 그럼 2P잖아. 그럼 2P라고 하면 되잖아. P의 2배. 그 2P 이렇게 하면 되지. 나 어쨌든 알았다 그래.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뭐 흰지로 올라가면 크게 의미가 없죠, 그죠? 예. 자, 여기가 P가 있습니다. P가 있고 이 지점의 발력이 2P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단순보 구간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요 거리가 A죠. 마치 우리 수업을 듣고 낸 것처럼 냈죠, 그죠? 예. 그래서 단순보 구간의 발력 구하시게 되면은 발력 L분의 A 곱하기 P 하면 발력이죠, 그죠? 계르버보로 내빈보 쪽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내빈보 쪽 가져올게요, 다시.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예. 요 발력 그대로 가져오죠. 예. 그래서 L분의 A 곱하기 P 발력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 하중이 2P고요. 발력 2P. 그 다음에 요 거리가 B죠, 그죠? 예. 됐죠? 예. 전체 거리가 L이죠, 그죠? 전체 거리가 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단순볼 거꾸로 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2P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2P 곱하기 L분의 B를 하면은 여기 집중 하중이 왔을 때 여기 발력 구하는 거죠. L분의 B 하면 여기 발력이죠. 네. L분의 B 하면은 L분의 A 곱하기 P가 되어야 할 것이다. 됐죠?
그래서 P 날려주시고요. L 날려주시고요. 질문이 뭐냐면은 A분의 B죠. A를 넘겨주고 요 놈은 여기로 가야 되겠네. 그지? 2분의 B분의 A죠. 죄송합니다. 예, B분의 A. B 넘겨주시게 되면 B분의 A는 2 이렇게 남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평이한 문제죠. 그죠? 네, 20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서 30 떨어진 높이에서 작용되는 휘목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휘목력 구하는 문제 또 있잖아 봐. 단순부의 중앙이죠. 그죠? 단순부 중앙에 휘 모멘트 구하겠습니다. 휘 모멘트부터 구하죠. 모멘트. 이 문제에서 자릿수는 필요 없어요. 그죠? 예. 휘 모멘트 8분의 오메가 2L3, L 6이죠. 6. 네, 죄송합니다. 예. L 6 끝. 놔두세요, 그냥. 나중에 약분이 되든지 말든지. 되도록 이제 할 거니까. 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장난을 친 게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휘목력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 요 거리 y가 필요하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이라며. 30.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이죠. 그죠? 예. 따라서 여기서 요 거리. 요는 y는 70이 될 겁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 굳이 함정을 뺐딱하네 이렇게. 굳이 함정을 만들자면은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뺐딱하게 보여서 그냥 한 거예요. 오늘 다 뺐딱해서. 네. 이렇게 되겠죠. y 구했습니다. 그럼 특정 지점에 관한 휘목력 시그마는 i분의 my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i 12분의 b 1 높이 2 세 개 다 그렸고요. 그다음 모멘트 요거는 지워주자. 요거는 약분이 되네. 여기 9네 9. 모멘트 9네. 그 다음에 여기 7. Y 7. 자릿수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요게 3 남네.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보면은, 남아있는 것만 볼게요. 나 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 2분의 3 곱하기 7, 3 곱하기 7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숫자 주는 꼬라지들 하고는, 아유, 새끼들. 야, 여기를, 봐. 여기를 20이라고만 해도 숫자 깔끔하게 떨어져요. 진짜 내가, 입이 아파서 내가 얘기를 안 한다. 문제 초보더라. 출제 초보. 아유. 굳이 30을 할 이유가 없잖아. 20을 해도 되잖아. 20하고 그냥 여기 Y 80 가져오면 간단히 끝나는 걸, 그것도 간단하지 않네. 여기 80 가져오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낫다. 그 거리를, 이게 3이 들어간 숫자를 자꾸 쓰면 안 돼. 이게 문제 출제하는 놈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출제할 때는 저한테 좀 자문을 좀 받고 출제하세요. 계산기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참 보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인데, 어떤 권력을 진 사람들은, 좋아요. 권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권력을 진 사람들은 자기 권력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배려하는 이런 성숙된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권력을 진 사람이 자기 권력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갑질이 막 이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 이게 갑질은 미개한 저쪽에 짱꼴라 애들이나 동남아 애들이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제 미개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이 흔하지, 우리나라 같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썩어빠진 꼰대 새끼,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좀 무리한, 배려하지 못하는, 배려심이 없는
성숙되지 않은 자아를 가진 분이 아직도 출제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네. 말이 기가 막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우리는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자, 보자. 여기 맞춰보자. 그나마 앞에 유효 숫자들이 좀 널널하네, 그지? 그럼 대충 구두로 잡잡하자. 여기 9네, 그지? 9니까 10으로 두자. 10으로 두고, 그러면 없애버리면 이거 5잖아, 그지? 3, 7, 21이네. 21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100 정도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럼 3번인가? 3번. 끝. 끝. 3번 맞네. 요딴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문제들만 좀 볼게요. 상태가 좀 안 좋은 문제. 2번이 조금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그렇죠, 그죠? 2번, 5번.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또 보니까 없다, 그지? 2번, 5번. 13번. 좋아. 우리 관대하게 봅시다. 13번 기억이 안 나요. 집어칩시다. 3개. 그 다음에 17번. 4개. 왜 봐, 4개밖에 없잖아.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4개 빼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르고 기가 막히게 풀고 막 주구장창 이 새끼 저 새끼 하던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문제 정도가 조금 이런 문제들이었고, 나머지 16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들보다도 훨씬 쉬운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시험이면 15분에 80점 정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80점 이상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합격자들이 받는 응용학 점수가 80점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80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80점을 받는데 그게 15분 투자해서 80점인지 30분 투자해서 80점인지는 다른 거죠. 그래서 15분 투자해서 80점 정도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점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응용학, 이것으로 응용학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